지금부터 한 주간 동안의 김용민 브리핑 시사풍자 콘텐츠를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지난 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노출되기라도 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카카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지키기 위해서 국기문란 운운하고 있는데 또다시 본말을 뒤집고 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말이 뭐야? 새로 나온 부침개 이름인가? 왜 뒤집어? 아니지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다음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병우의 비리는 못 본 채하고 우병우 비리를 비판한 사람만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정원 댓글 비리는 못 본 채하고 최동욱 검찰총장 사생활만 까뒤집어. 씨발 새끼. 야, 고작 댓글 달라고 지시한 거하고 불륜한 거하고 그게 같아? 하지만 카카, 댓글 달라고 한 것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불법 부정선거를 오늘은 과식하는 거 아니야? 응? 주먹 한 대 더 쳐먹고. 왜 그래? 카카, 국기문란에서 쓰이는 기, 국기문란에서 쓰이는 기는 어떤 기와 같은 한자인지 아십니까? 알지. 국기문란할 때 쓰이는 기, 그 기와 같이 쓰이는 한자 기, 이거잖아. 1번 태극기, 2번 기상청, 3번 기념품, 4번 기독교, 5번 생식기.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화국 논평. 정의연회는 좋아하지만 청문회는 싫어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비위와 부조리, 특히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대해 회뜨겠다는 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최측근 최경환 안종범을 공격해서 박근혜 동지 자신을 치겠다는 야욕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이들 대통령 측근들이 산업은행장도 아니면서
부실기업 대우조선 해양 등에 4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몰아줘 부실을 초래했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을 잡아먹은 장본인이라고 야당은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최경환, 안종범 등은 대우조선 해양 노동자와 그 가족을 길거리로 내몰 수 없다는 노동자의 권리와 천부인권을 존중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서 이들을 비난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일 뿐이며 나아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나아가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두 사람 대신에 현직인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청문회에 불러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청문회를 열자고 하고 있다. 물론 당시 상황을 알지조차 못하는 현직 부총리에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은 제가 당시에는 부총리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일 뿐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 말고 다음에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당시에 직함을 가졌던 즉 전직 관료를 그때 가서 부르면 된다. 특히 정권이 교체돼 야당이 집권당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부르면 된다. 그러나 현재 시퍼렇게 살아있는 박동지에게 청문회 안 하면 추경 안 해주겠다며 이딴 식으로 안달이 걸기를 시도할 경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청문회 노래를 부르는 야당 지도부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인천 상륙작전 영화관에서 메가더 장군만큼 환호와 박수를 받은 박동지에 대해 질투심을 느껴 청문회로 타격을 입히려 했다며 이 말을 땅에 찢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정 발목잡기 청문회를 개최해 야당 지도부를 대거 출석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로들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 피박토론입니다. 오늘도 국가원로 인님과 창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세상에서 가장 불필요한 성이 정체성이라고 보고 있는 인이라고 봐요. 아니 정체성이요? 정체성이 뭐가 문제입니까? 정체성 좋은 거 아닙니까? 정체성은 너나 좋아하지 이 새끼야. 응? 늘 그 사람들 만나면은 정체성을 따지는 거야. 운동권 출신이냐 친노 출신이냐. 야당이 자꾸 그딴 거 가지고 따지면은 그 집권하겠냐? 그 정체성 이제 그만 따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포용해야 하지 않겠어? 어떤 사람들을 포용해야 합니까? 그 비리 재벌, 뭐 땅 부자, 그 특히 졸부들, 그리고 그 갑질하는 사용자들, 관피아, 그 이런 사람들 다 끌어안아야 그 진정한 국민정당, 통합정당이 된다고 봐요. 어이님, 한 부류의 사람들이 빠졌네요.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왜 빼셨습니까? 그 조선일보가 요즘 자꾸 그 청와대하고 각을 세운다고 봐요. 부담이 돼. 똥보, 넌 좋지 이 새끼야. 싸움꾼. 야, 그 이참에 그 조선일보하고 한번 친해져 봐. 네, 하여간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할 것인가. 이거 사실 그 2012년에 특정 대선 주자의 화두긴 했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녁이 있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주제의 토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인님. 그 내가 며칠 전에 사실 그 손학규를 만났잖니. 같은 그 서강대 교수 출신 아니야. 저녁이 있는 삶. 그 저녁이 있는 삶 이거를 위해서는 그 일단 국가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봐요. 국가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국가 지도자의 철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뿐이겠어? 그렇다면은 국가 지도자가 먼저 저녁이 있는 삶, 그 삶을 솔선을 수범하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지. 그 지금 대통령이 말이야. 그 집에 가면은 1인 가구 아니니?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큰 1인 가구인 박근혜 여사.
그 이제라도 연애를 해서 저녁 시간에 돌아가서 만날 가족을 만든다면은 그 얼마나 좋겠어. 사실 가정이 있으면은 자녀 교육의 문제, 등록금 문제, 노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고민, 이 고민에 상당 부분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려울 것 같아. 왜요? 지금 대통령은 결혼했잖니,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야.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피혼 대통령이신데. 근데 정말 결혼했습니까? 누구하고요? 국가하고 결혼했잖니, 국가. 무형의 존재인 국가하고 결혼하니까 맨날 헛개비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닭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클 오거진 그런 집을 지어야 한다고 봐요. 아이, 닭둘기가 뭡니까? 닭둘기가 비둘기겠죠? 요즘에 비둘기들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그래서 닭둘기가 됐잖아. 새끼야, 뭘 모르면서 닭대가리 같은 소리야. 하여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그런 삶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관저에서 보고서만 본다고 하는데 설마 보고서 보기만 했겠어? 볼펜 세우기도 하면서 여가를 즐겼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서 화투도 치고 설사 나가리 멍띠를 외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지. 엄마, 아니 각하 설사 하셨어요. 이러면서 말이지. 이렇게 저질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는 토론 자리면 저는 일어서겠습니다. 아, 장님, 그럴 리가요. 이런 수준 낮은 인간이 어디서 아가리를 벌리고 입냄새를 풍겨? 어이, 당신 어느 학교 나왔어? 저요, 독일 민스터대 나왔어요. 창녕감님, 창녕감님은 외국물 좀 드셔보셨어요? 라인강 낙조 바라보면서 에딘거 드셔보셨냐고요? 뭐라고? 몬스터 대학교? 유령들이 다니는 대학도 있나? 하긴 그 학교 졸업장도 유령 학벌이겠지. 그만하세요. 뭘 하신다고? 자, 이 창님도 말씀해 주시죠. 저녁이 있는 삶이란? 저녁이 있는 삶이란 일단 주택가에 체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제가 직접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쌌네, 쌌어. 영감님, 창영감님, 설사죠? 고체하고 액체가 섞인 거.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서울대 출신들은 하루 16시간이 아니라 한 20시간 휴식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어대 출신은 16시간. 그리고 사회자, 당신은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저요, 강남대요, 강남대. 강남대는 8시간만 쉬면 충분하지. 잠을 7시간씩 잘 필요가 있겠어. 학벌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부지런히 돈 벌어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담이야, 농담. 저녁이 있는 삶, 제가 묘안을 갖고 왔습니다. 일단 누진제 걱정을 털어낼 수 있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아울러 이혼율 저하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묘책입니다. 이게 뭐냐? 밤 9시가 되면은 무조건 정전을 하는 겁니다. 밤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누진제 걱정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할 게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아이나 만드는 거지요. 이러다 보면은 금술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겠냐? 그러다가 북괴가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은 걱정이 없습니다. 군대 간 놈이 없고 또 갈 놈도 없으니까요. 사회자는 강남대 나오고도 군대 갔다 왔습니까? 아니, 학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의 4대 의무인데요. 영장이 나왔을 때
한글을 못 읽을 텐데 어떻게 알고 입대를 했습니까? 아이 그만하세요 좀. 자, 오늘도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휴식권, 저녁이 있는 삶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올려주시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정된 분에 한해서 말입니다. 비박토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찰 출신으로서 지금 경북 성주에서 대빵이라고 하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가야 문명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또한 참외 명산지로서 세계적 브랜드를 자랑하는 성주의 대빵입니다. 우리 성주가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해서 갑자기 반미 좌파가 급증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새누리당 탈당은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이 선생님, 이런 와중에 서울에서는 사드를 받지 않으면 성주군수 니네 집 안방에다가 설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 정말 고심이 큽니다. 그래서 성주 군민들 다 내쫓고 제3지역에 설치하면은 받아들이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군민들이 저보고 나가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안녕을 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거 그만두면은 할 게 없습니다. 방범업체 취업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그 군수를 뽑는 것은 그만둘 때까지, 임기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라고 해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폭도들의 횡포에 기가 많이 죽으셨군요. 혹시 발기부전 현상이 나타났다면 이건 반드시 산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주 대빵님, 이 방법은 어떨까요? 사드 설치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성주에다가 세계 밀리터리 테마파크 만든다고 해놓고 거기에다가 사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군민들에게 뻥을 치는 거지요. 뭐 그때까지 투쟁하겠습니까? 네? 세상에 비밀이 어딨냐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전기 통닭이 마시듯 전자파 먹인 참외가 꿀맛이다. 이렇게 널리 홍보하는 겁니다. 네? 나이도 많은데 병원 좀 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저보고 하신 말씀이시군요. 야, 이 새끼야, 너야말로 병원 가야지, 이 새끼야. 끝까지 투쟁해서 사드 저지한다더니, 그 저지한다는 사드는 저지하지 않고, 주민들을 저지해? 이런 저질 새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경찰 출신으로 욕을 다 먹이고 있는 성주군수 생각하며 DJ DOC의 짭새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문제 우리나라 경제 똑같은 짭새와 꼰대가 문제
오래됐다면 안 속들 때 미리미리 연락해 그대가로 또 돈을 받는다며 모두 손을 잡아 우리나라 말아 뭐고 그러지 말아라 질러 너네들의 비리가 우왕상제 할아버지 똥침을 질러 하네 너네 좀 하네 너무 하네 가네 점이가 마시가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바니몽.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니몽을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지난 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나요? 반기문 대권주자 지지율이 떨어졌나요? 그게 아닙니다. 성주군 내 골프장으로 사드 기지를 결정하게 되면 민간인 사유지를 사들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 비준? 당대표가 친박이고 최고위원도 한 명 빼놓고 다 친박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면 되지. 카카, 야당이 다 합쳐서 170석이 됩니다. 그럼 할 수 없지. 검찰 보고 국민의당 수사 들어가라고 하세요. 탈탈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 38석은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 협박 정치는 이제 그만 끝내실 때가 됐습니다. 협박 정치라는 것이 너무 티가 나서 이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 씨발 새끼. 그래서 이제는 다 그러려니 하고 있어. 그거 몰라? 사드 비준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카카, 사드 배치의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비준 받아야 할 겁니다. 이 법, 오늘의 정답인 이 법 60조를 보면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즉 대한민국 영토인 골프장을 미군 땅으로 넘겨줄 경우에는 비준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에 있는지 아십니까? 알지. 1번 국가보안법, 2번 한미행정협정, 3번 헌법, 4번 김영란법, 5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법률 이름이기도 하지.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듣기 능력 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화국 논평. 친일 반민족신문 조선일보에 분노하시는 친일군인 딸 박근혜 동지께서는 우병우를 흔들며 청와대 권력까지 흔드는 조선일보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권력에 힘이 빠지면 즉각 갈아타버리는 기회주의 신문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동지가 유력 대선주자일 때 TV조선을 통해 100개의 형광등 아우라 운운하면서 온갖 아부와 아양을 떨더니 이제 와서는 정권이 몰락의 과정을 걷고 있다라며 배신을 때리고 있다. 차라리 줄기차게 자기를 씹는 막말 김용민이 낫지. 처음에는 잘 보였다가 나중에는 끈 떨어지고 단물 다 빠진다면서 배신을 때리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홍보 대행사를 수사하면서 유력 언론인 S가 털리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도 예의주시할 거라 판단한다. 왜냐? 그 유력 언론인 S가 조선일보 직원 아닌가? 대우조선과 조선일보, 이참에 조선일보는 부실기업 대우조선을 인수해서 대우조선일보로 개칭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조선일보 주요 종업원들이 대우, 즉 큰 집, 즉 교도소에 들어갈 일이 많을 텐데 이참에 이름을 바꿔서 네이밍과 브랜드를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사실 조선일보 종업원들 그동안 안 해서 그렇지 탈탈 털면 4대강 준설토만큼 비리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동지가 아둔하고 무능해도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배신자에 대한 처절한 능징을 통해 가능했다. 조선일보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했다. 각오하라. 그러나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저희 조선일보가 청와대 권력을 넘어선 한국 최고의 권력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과시욕 때문에 감히 가깝게 도발했다고 이 말을 땅에 찢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어른 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지 않겠다며 소년 조선일보만 발행하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도 국가원로 모시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통찰력 있는 진단과 대안모색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님. 안녕하세요. 헛소리하는 인간들한테 비수를 온몸으로 그냥 확 인해버리는 인사드린다고 봐요. 창님도 오셨죠? 안녕하십니까. 이 무능하고 부패한 인간들을 향한 삼지청 인사드립니다. 네, 두 분 오늘 모시고 토론할 주제는 음주운전 경찰청장 시대를 맞아서 음주운전 근절대책,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님 먼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봐요. 따라서 음주운전자는 법으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럴 수는 없나? 음주운전만으로 살인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무리 아닌가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살인미수일 수 있겠지만요. 법이 너무 범죄자들을 챙겨주는 경향이 있다고 봐요. 이제는 법이 피해자,
또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거지. 그 예컨대 과실치사나 피살이나 그 죽은 건 똑같잖아. 따라서 그 안타깝고 속상한 거는 마찬가지라고. 그 과실치사면은 뭐 유족들이 눈물을 덜 흘리나? 어쨌든 그런 거 모두 다 살인죄로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아, 그건 너무 좀 심한 논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새끼야 그런 굳은 꼴을 당하기 싫으면은 그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 차 뒤에는 이 차에는 음주운전 경력자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스티커까지? 그리고 말이야, 모든 범죄에는 원인 제공자가 있지 않겠어? 술판 새끼들도 그 살인미수로 엮어야 한다고 봐요. 이게 너무 심해지는데요? 또 있습니까? 당연하지, 이 새끼야. 술 마시게 한 새끼도 있을 거 아니야. 그 혼술이거나 그 본인이 술자리를 마련했다면은 말할 것도 없고, 술자리에 초대한 인간이 있으면은 그 인간도 그 살인미수로 엮어야 하는 거지. 그 아울러 초대하지 않았더라도 술을 안 마실 수 없게 만든 인간. 그 예컨대 술 마신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한 여친이라든가, 지각했다고, 서류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그 앞에서 깨는 그 차장, 부장, 국장, 이렇게 그 술 마시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인간들도 그거 다 살인미수로 엮어야 한다고 봐요. 아이, 그러면 너무 심하졌습니까? 이 새끼야, 국가보안법도 몰라, 이 새끼야? 간첩 소탕한다고 간첩하고 알고 지낸 사람한테도 간첩 왜 고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엮는 죄가 있지. 너 이 씨발 왜 그 간첩 보고도 신고 안 했어? 이러면서 엮는 죄가 있잖아. 불고기죄라고. 아이, 불고지죄겠죠. 불고기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씨발 새끼, 어디서 하는 척을 해, 이 새끼야? 네가 날 가르쳐? 이거 정말 짜증나 죽겠구만. 사회자, 저 친구가 지금 자기는 배울 입장이 아니다, 자기는 가르칠 입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서울대 앞에서 외대가, 창녕감님, 저 독일 민스터대 나왔어요. 몬스터대? 유령대학교 나온 것도 자랑인가? 민스터대라니까요. 그만하시고요. 자, 창님은 법률가시니까 아무래도 아무한테나 살인미수죄 걸자 이러시지는 않겠죠? 음주운전 방지는 이 법보다는 국민의식 계몽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무상 대리운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대리운전자를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유흥가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삑! 스마트 키를 켜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대신 운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공짜 좋아하다가 나라 망한다, 이런 새누리당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은 곤란하지.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 모든 자동차에 음주운전 감지장치를 둬서 열쇠를 꼽는다고 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후 불어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하일 때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도 참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데요. 하지만 자동차 생산 원가가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재벌 자동차 회사들이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재벌들이 반대하면 곤란하지.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음주운전자에게는 집에 굳이 갈 거 없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유흥가에다가 국립 무료 호텔을 크게 짓는 겁니다. 억지로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말이지요. 그것도 참 좋은 구상인데요. 그러면 무료 숙박시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코리아나 호텔을 운영하는 조선일보가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조선일보가 반대하면 안 되지. 씨발,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 씨발 술 땡기네. 뭘 봐? 강남대 나온 주제에. 자,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이 말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겠죠. 자, 오늘 밤 술 약속 있으신 분들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피박토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주철성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저는 경찰 공무원 출신으로 곧 출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란 이야기죠. 그 무려 23년 전, 그러니까 아이유가 태어난 해, 박보검이가 태어난 해, 그때의 음주운전 실수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젊은 혈기에 술 좀 세게 먹었고,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세게 내서 제 차, 상대차, 그러니까 쌍방차 전부 피해차 됐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황망하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일반인인 양 행세했고,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지만 징계 없이 벌금만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지고 다시 문제 삼고 트집 잡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이 선생님,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대로 경찰청장 다던 밥에 재를 뿌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찌할까요? 이 선생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음주철성님, 23년 전이면 제가 대학 1학년 때 일인데, 그때 일을 가지고 지금도 트집을 잡는다면 과거에 얽매여 사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경찰 공무원으로서 음주 단속기가 과연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러면 어떨까요? 음주운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몸소 깨달았으니 경찰청장으로서 확실하게 음주운전을 근절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도 하는 겁니다. 네, 술병에 맞을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나를 음해하는 것이다. 뭐 대짜고짜 아무 설명도 않고 남탓만 하는 겁니다. 네, 우병우 수석이 표절 시비를 걸 거라고요? 이석수 꼴날 거라고요?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청장 되는 게 그게 국기문란이지, 이 새끼야. 그냥 버텨, 이 새끼야. 이름에 철자가 들어갔는데 철면피처럼 버티면 되는 거지, 이 새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아이유가 태어날 때 음주운전했던 음주철성님,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 이런 야당 의원들의 추궁을 잔소리처럼 듣고 있는 것 같아 잔소리 띄워드리면서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애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영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이 났죠? 우병우가 사퇴한답니까? 그게 아닙니다. 4대강에서 점차 짙어지고 있는 녹조가 이제는 상류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요. 하류에서나 발견된다, 폭염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전혀 먹히지 않게 됐습니다. 아니, 요즘 4대강에서 수영합니까? 또 강물을 그대로 퍼다가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걱정이에요? 흐르는 물을 가두니까 강이 썩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니, 그걸 제가 했습니까? 이명박이 한 거잖아요. 그래도 현 대통령이 무슨 수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지난 정권이 만든 개성공단은 왜 철거해가지고... 이 씹새끼가 여기서 개성공단이 왜 나와? 카카, 낙동강 보 중에서 가장 상류에 있는 보, 그 보의 물은 가장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류에 있는데. 그런데 이 보에서도 8월 평균 남조류 세포수가 물 1마이크로리터당 13,965개나 됩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보, 어딘지 아십니까? 아니, 그걸 왜 몰라? 1번 상주보, 2번 콜라보, 3번 조선일보, 4번 낙단보, 5번 입진보.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화국 논평. 같은 자매라도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대통령 동생을 자처하며 사기치고 다닌 박근령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아무리 내놓은 동생, 내놓은 제부라지만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인내할 수준을 넘었다는 데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1991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언니가 최태민에게 농락당하고 있어요. 이런 편지를 박근령이 보냈을 때 이미 남이 됐는데, 또 유경재단 운영권을 놓고 박근령이 언니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싸우다시피 할 때는 이미 배신자가 됐는데, 게다가 남동생 지만이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며 제부라는 놈이 집안 망신을 다 시켰을 때 이미 악마가 됐는데, 이젠 지나가는 사람만도 못한 관계가 된 주제에 대통령 혈육을 참칭하고 다니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특히 박근령의 죄는 자신이 대통령의 친족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빌린 다음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인데, 이런 사기 행각에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나. 게다가 제부라고 하는 신동욱이라고 하는 자는 박근령은 생활고 때문에 피소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청와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라며 황당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그간 아버지의 혼과 인생이 묻어있는 공화당, 이 공화당의 이름을 가로채서 창당하는가 하면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 비아냥될 목적의 단식이나 하고 도도맘을 영입하겠다, 허경영과 제휴하겠다 이러면서 박동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게다가 박근령은 천황폐하 운운하면서 나라 망신까지 시킨 장본인 아닌가. 이는 동생 내외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령 내외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마에 땅을 찍고 용서를 구할 생각 절대 하지 말아라. 만약 그럴 경우 몇 푼 달라고 할 게 뻔하니까. 박동지에게는 더 이상 여동생 그리고 제부 따위는 없으며 아버지 박정희 동지에게는 일남 일녀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동생 운운하면서 설레발을 또 떨 경우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천철우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저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천 국회의원 철우라고 합니다. 평소 국가안보와 명랑사회 건설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도 제가 재직했던 국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대한에서 DJ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제가 몰랐습니다. 사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 저는 사드를 찬성합니다. 사드뿐만 아니라 오드라는 작은 과자도 좋아합니다. 사드는 도입돼야 하고 그것이 이 나라 안보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천시 경계 100m 앞에 두고 사드를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김천이어야 합니까? 사드는 성주 중심부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 선생님, 일전에 성주 주민들이 김천으로 사드가 가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급히 자기를 피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저한테 물어본 새끼, 응? 혹시 그 점쟁이 아닐까요? 이 선생님, 저는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해야 하고 배지도 계속 달려면은 김천 사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김천 사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김천 철우님, 철우가 아니라 부루하시군요. 많고 많은 땅덩어리 중에 하필 왜 김천일까요? 철우님의 깊은 한숨, 정말 땅이 꺼질 듯한 깊은 한숨, 절실히 공감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출신이 국정원이시니까 국정원 하면은 또 댓글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에다가 전관 예우를 동원해서 지금 놀고 있는 직원들 댓글 달게 하는 겁니다. 사드 반대하는 놈들 혼내줄 요량으로 좌익 교수가 아니라 우익 교수라는 아이디를 만들어서 성주 사드 배치 반대하는 경상도 놈들, 지난번 그 전라도 놈들 비방하듯이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산포대에서 롯데 골프장으로 옮기면서 김정은이가 만세 불렀다, 뭐 이런 허위 사실도 유포하는 겁니다. 네, 또 댓글 달다가 걸리면 국정원 문 닫게 된다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철우님이 사드를 어디에다가 배치하는지 비밀로 붙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롯데 골프장에다가 사드를 짓고 비밀로 붙이는 겁니다. 네,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냐고요? 또 롯데 골프장에다가 사드를 설치하면 김천에서 전자파가 느껴질 텐데 단번에 알지 않겠냐고요? 이 미친 새끼야, 그러면 사드가 좋다는 말을 하지 말든가. 이 새끼는 좋다고 하면서 싫대. 새끼야, 네 똥구멍에다가 사드 배치하자. 털이 많이 나서 사드를 다 가릴 거 아니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 디스커션은 다 싫어하는 사드는 딴 나라로 보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나라에 물러가라 딴 나라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러가라 딴 나라. 물러가라 딴 나라 아메리카로 주한미군 모시고 아메리카로 떠나거라 딴 나라 아메리카로 조선일보 데리고 아메리카로 이끌러가 그리워 들러더냐 구태타라도 일으켜 짱 먹을 거냐. 물러가라 딴 나라 아메리카로 주한미군 모시고 아메리카로 떠나거라 딴 나라 아메리카로 조선일보 데리고 아메리카로.
주한미군 모시고 아메리카노.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지난 목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이 나요? 조응천이 정윤 횟집을 차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석수가 우병우 삼겹집을 차린답니까? 그게 아니고요. 북한이 500km 사거리 미사일을, 그것도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자. 500km면 개성에서 어디까지 쏠 수 있습니까? 제주시까지 다 커버됩니다. 당연히 부산, 목포도요. 아니, 그럼 경사가 난 거 아니에요? 네? 경사요? 왜 경사입니까? 아니, 사드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뭐 아니죠. 잠수함 미사일 아닙니까? 남쪽 바다로 내려와서 쏘면 후방에서 쏘는 건데 뭐 이건 사드로는 전혀 방어가 안 됩니다. 카카, 장군의 딸 맞습니까? 국가안보만은 확실하게 챙기시겠다고 하셔서. 씹새끼. 매를 벌어요, 이 새끼는. 카카, 이 미사일은 그래서 우리 방어체계 근간을 흔듭니다. 카카, 솔직히 말씀하시죠. 이 미사일,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영어 넉자로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왜 몰라? 다 알지. 1번 YMCA, 2번 SOFA, 즉 소파, 3번 SLBM, 4번 엑스레이. 인천 상륙작전 작전 이름이었잖아. 엑스레이. 5번 산소가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화국 논평. 반대파를 빈대파로 읽으시면서 반대를 빈대로 생각하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최경환, 안종범은 절대 청문회에 부를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추경도 안 해준다 이러는 야당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나라의 격이라는 게 있지. 직전 경제부총리 또 현직 청와대 수석을 불러다 놓고 개망신을 주려 하는 것은 곧 박동지를 모욕 주기 위한 용도의 다름 아니라는 격한 분노의 표시다.
청와대 사별관 회의에서 왜 부실기업 대우조선을 밀어주라고 했단 말인가? 만약 상식대로 원칙대로 할 거라면 산업은행만 존재하면 되지 정권이 왜 필요하고 정치가 왜 필요하고 경제 컨트롤 타워가 왜 필요하단 말인가? 대우조선을 밀어줌으로써 기업에게 마지막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우조선의 생계를 의탁하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돌보려는 취지를 도덕적 해이로 몰고 있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대우조선은 다 망하게 생겼고 그래서 지원해준 수조 원의 돈은 날리게 됐다. 그래봤자 한 자릿수 탕진이다. 기본적으로 30조가 들어갔고 매해 2조 가까운 돈을 관리비, 유지비에 써야 하는 4대강 사업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4대강 사업은 용서가 되고 청와대 사별관 회의는 용서가 안 된단 말인가? 4대강을 이유로 추경을 거부하는 게 아닌 야당은 결국 박근혜 동지처럼 이명박에게 무언가 약점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 사별관 회의 청문회를 위해 추경을 거역하는 행위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제라도 야당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 말을 땅에 찢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망할 회사에 돈을 팍팍 쓰는 그 호연지기가 너무나 질투가 나서 비방모략한 거라고 참회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4대강에 대해 침묵한 죄를 반성하며 전 야당 의원들이 녹차 라떼, 아니 녹즙, 아니 녹차 아이스크림이 된 금강에서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도 국가원로의 지혜와 통찰로 국가의 내일을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인님, 창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틀 후면은 황제를 그만두는 인이라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대선 낙선 직후에 대구에 갔을 때 한 시민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이다. 네, 영혼의 대통령 창 인사드립니다. 네, 하여간 그 나이에도 권력 의지를 하얗게 불태우시는 두 분과 함께 오늘 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지금은 안철수, 남경필 이 두 분도 대선 화두로 내걸 움직임인데요. 수도가 과밀 상태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이 절실한 상황이지요. 자, 두 분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인님. 야, 그 멀쩡한 수도를 왜 이전해? 그 한마디로 정리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그 수도를 이전하면은 배관 다 뜯어내야 하고 공사하고 먼지 나고 민원 들어가고 분쟁 생기고 그 귀찮은 짓을 왜 해? 그 수도 말고요. 머리수 도읍도 서울을 옮기는 거 말입니다. 헤이 새끼 웃기려고 한 말인데 그 수도를 옮겨야지요. 너무 몰려와서 살아요. 인구가 많은 게 장땡이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자, 지금 세종시처럼 공무원만 이사하는 그런 수도 이전보다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수도 이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인님 어떤 방향이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행정기관만 옮기면은 안 되지. 병원이 있으면은 약국이 주변에 번성하듯이 사람을 모이게 하는 민간도 이전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종시 여기로 다 이사 가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이전하자 단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이를테면은 말이야, 홍대 앞 여기 공연장도 많고 카페도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봐요.
그 홍대 앞을 통째로 드러내서 저기 그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봐. 전국에서 가장 그 평균 연령이 높은 곳이 전라남도 소록도인데 거기다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어. 거기다가 홍대 앞을 이전하자 이런 얘기지. 아니 그렇게 인위적으로 옮기면 어떡합니까? 춤추러 친구 만나러 소록도까지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좋아. 그러면은 사실 서울에 힘이 너무 많이 쏠리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어? 명문대가 다 몰려 있거든. 야, 아재 개그인데 그 서울 상대가 뭔지 알아? 서울 상대요? 서울대 상과대학? 그 서울에서 상당히 먼데. 그게 서울 상대야. 대표적으로 강남대. 에이, 강남대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분당선도 지나갑니다, 요즘에는. 분당선이 근처도 안 가는 학교가 있죠. 바로 한국외국어대 글로벌 캠퍼스입니다. 이 새끼야! 나는 서울 캠퍼스 나왔어! 이 새끼 어디서 나하고 용인 캠퍼스하고 엮어? 하여간 서울대를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봐요. 어이, 유령대학교 출신. 아이가 창영감님, 저 몬스터대가 아니라 민스터대라니까요. 영감님, 보청기 좋은 것 좀 차고 다녀요. 서울대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대지. 서울대 옮길 생각하지 마. 아무리 평등이 좋고 균형이 좋아도 서울대는 건들지 말라고. 이거 경고야. 네, 하여간 서울대를 없애자는 말은 있어도 옮기자 이런 말은 없으니까요. 예. 자, 창님, 그렇다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 뭐가 있을까요? 굳이 서울과 비서울을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전부 서울특별시로 통폐합하는 겁니다. 부산은 서울시 부산구 연제동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저기 서귀포는 서울시 제주구 서귀포동. 어떻습니까? 전국을 한 개시로 만들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도 반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한강 밑으로, 그러니까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전부 한강 밑이니까 다 강남구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아무도 반대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수 이남은 전부 강남구로. 창녕감님,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서울대학교로 통폐합하면 어떨까요? 외국어대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이문동 캠퍼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은 사회자가 나온 강남대는 서울대학교 강남 캠퍼스가 되는 건가? 그렇지요. 내가 한마디만 할게. 조까, 이 새끼들이 돌았나? 하여간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서울대는 건들지 마.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수도의 이전만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균형 발전, 공동체 회복도 꾀하는 그런 수도 이전 논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팟빵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되신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피박 토론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오늘은 용돈 윤선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는 한 갸냘픈 여성입니다. 저는 요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돼서 청문회를 대비하고 있는데 제 씀씀이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를 본 야당 의원은 제가 1년에 5억을 써서 월 4천만 원의 용돈을 쓰고 있다며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괜히 말을 만들어내서 떠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관 업무 수행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제가 음주운전을 했습니까?
또는 음주운전 걸렸는데 신분을 속였습니까? 용돈 많은 게 무슨 죄가 된다고? 선생님, 이 억울한 마타도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용돈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그 시비 거는 놈들 말입니다. 누가 따박따박 4천만 원 용돈 입금해주면 안 쓸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청문회인 만큼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해명은 어떨까요? 전부 다 기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하던 눈초리가 싹 사라지고 분위기가 180도 반전되겠지요. 네?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그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익명 기부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익명이 다 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안 속아줄 것 같다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우병우한테 잘 봐달라 하면서 뇌물 먹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다 우병우 앞에 설설기는데 그 설마 우병우를 수사하겠습니까? 네? 뇌물 준 사람만 수사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우병우가 달라고 해서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네? 우병우가 용돈 윤서님 사연 보내주신 분을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되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어쩌라고, 이 화상아? 누가 그렇게 회계 처리하래? 아무리 대충대충 해도 장관되는 정권이라도 그렇지, 이 말이 되게 회계 처리를 해야지.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안 될 놈들만 권력을 다 챙겨먹는 이런 비루한 세상을 규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만든 너흰 아니야, 윤민석이 만든 노래 보내드립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할지도 몰라. 이가 친척 측근 가리지 않고 검은 돈 받아 챙겼을지도 모르지. 노동장 농민은 죽음으로 외치고 서민은 카드비 때문에 목을 매는 이대 같은 세상, 거꾸로 된 이 나라, 누군가는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채권의 사과 상자에 이제는 아예 트로트에 잡뜨기로 갈지 않은 조폭들. 그래서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제발 너흰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삥 안 뜯어도 경제는 살아날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전투병 파병이 국 이길지도 몰라. 법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검찰의 수사는 쇼인지도 모르지. 시대가 바뀌어도 북한은 적이고 미국은 죽었다 깨도 혈맹이라는 너희들의 막말, 너희들의 헛소리 천만 번 양보해 옳다고 하여도 그래도 너흰 아니야, 너흰 아니야. 너흰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전황을 위해 죽으라, 전두환이 영웅이라 선동하고 찬양했던 지라시. 그래
그래서 너희 아니야 너희 아니야 제발 너희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찌그러져도 세상은 좋아질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래도 너희 아니야 너희 아니야 너희 나라를 걱정할 자격 없어 채권의 사과 상자에 이제는 아예 트럭채 자떼기로 갈지 않은 조폭들 그래서 너희 아니야 너희 아니야 제발 너희 나라 걱정 좀 하지마 너희만 빙안 뜯어도 경제는 살아날 거야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도 아니야 너희 둘은 손잡고 나가 있어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정윤회한테 애인이 생겼답니까? 그게 아니고요. 가계부채가 1250조가 넘었는데 연말에는 1300조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아니, 에어컨 선풍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부채가 많이 팔렸지? 1250조나 가게에서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 부채가 이제는 신성장 동력인가 보네? 그게 아닙니다. 집마다 쌓여있는 부채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글쎄 말이야, 왜 쌓아놓고 안 써 부채를? 카카, 장난하십니까? 그 부채는 빚을 말하는 겁니다. 빚이 쌓이면, 갚지 못하면, 은행 망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걸 알고 국정 운영하시는 겁니까? 대통령으로서 상황의 심각성을 씹새끼, 네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걱정을 해? 우선 다 풀어준 부동산 대출 규제 이거 다시 조여야 합니다. 우선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 이거 다시 강화해야 합니다. 카카, DTI 말고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 이게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줄여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 DTI라면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총부채 상환 비율이 DTI라면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 이건 뭘까요? 금융기관에서 담보물의 가격에 맞춰서 대출해주는 담보 인정 비율, 이거 뭔지 아세요? 알지. 1번
LTV 2번 CCTV 3번 낚시TV 4번 KTV 5번 아프리카 TV.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화국 논평. 아버지 고향 옆 동네라고 해서 그동안 김천을 예쁘게 봐줘왔던 박근혜 동지께서는 사드 배치 지역을 성주군으로 묶어줬음에도 우리 동네와 가까워졌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김천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 데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칠곡 안 된다. 성주 안 된다. 이제는 김천까지 안 된다고 하는데 간신히 성주 국민을 강경파대 제3지대 수용파로 갈라치기해서 큰 불을 껐는가 싶었는데 이젠 김천까지 이지랄을 떨고 있으니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다음 주부터 김천이 박동지를 비난모략하기 위한 집회를 매일 연다고 하고 성주도 김천 담벼락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절대 용납 못한다며 계속 집회를 열고 있다.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정녕 그렇게 박동지를 배반한다면 사드를 박정희 대통령 고향 구미에다가 세울 수밖에 없다. 박동지 동상 밑에 사드 레이더를 둠으로써 호국의 영웅 돌아온 이순신으로 대한민국의 수호신이 될... 여보세요? 네. 우수성님. 예. 네? 저보고 지금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셨습니까? 너 따위가 뭔데 박동지 아버지 동상 근처에다가 사드 레이더 세운다고 하냐고요? 네. 박정희 대통령 동상에 전자파가 흐르면 저 죽는다고요? 네,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예,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네, 머리 박겠습니다. 예. 구미로 가자고 하는 것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김천의 폭도들은 이제라도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이마를 땅에 찍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성주의 촛불 집회가 보기 좋아서 치기 어린 마음에 흉내를 냈을 뿐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로들의 통찰과 지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봅니다. 피박토론. 오늘도 인과창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당에게 우리도 집권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안겨준 인이라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사기꾼과 띨띨이에게도 나도 정치할 수 있다, 나도 대통령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준 창 인사드립니다. 제가 자빠지고 난 다음 이 사기꾼과 띨띨이가 연거푸 대박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0년 동안 사기꾼과 띨띨이 때문에 국민들이 빅엿을 배 터지게 먹었죠. 네.
자, 오늘은 이 주제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검찰이 대형 수사를 진행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의자가 매년 발생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그렇고요. 오늘은 롯데 이인원 부회장이 그랬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데요. 자살을 부르는 검찰의 대형 수사 관행, 이거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검찰이 문제라고 봐요. 그 힘있는 놈들과 관련한 수사면은 발발발발 떨면서 안 하겠다 이러고 만만한 놈들, 그 특히 건수도 있겠다, 청와대에서 확실하게 조져주기를 바란다고 하면 아니 그 건수가 없어도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사람이면은 아예 그 가로로 만들어버리지, 그 법정까지 가기도 전에 말이야.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간명하게 수사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왜 이럴까요? 그 인사 때문이지, 인사. 그 출세하려고. 출세하면 뭐하냐고. 최대한 그 높이 올라갔을 적에 그때 옷 벗으면은 수임료 레벨이 달라지거든. 야, 일반 검사 출신하고 고검장 출신하고 그게 가격이 같겠니? 그 생각을 해보라고. 내부자들 그 영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던 그 조승우 검사, 그 심한 되치기를 당했지. 결국 좆됐잖아. 그 이런 검사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 대한민국에. 다 그 먹고 사는 점을 위한 출세의 노예들 아니야? 그렇다면은 열심히 승진해야지. 그렇다면 또 열심히 청와대를 향해서 손을 비벼야 할 테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알파고가 수사하게 하는 거야. 알파고가. 유사 일에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을 다 그 컴퓨터에 집어넣고는 돌리는 거지. 그렇다면은 그 피의자가 감정 상할 게 뭐가 있어? 사건 개요만 딱 입력하면은 기계가 알아서 그 기소 여부를 결정해 줄 텐데. 그 검사가 사람을 무시하고 아무나 죄인 취급하고 이런 일이 어딨어? 쿨하게 수사받고 처벌받는데. 그러면은 그 자살률이 확 줄어든다고 봐요. 에이, 그래도 기계가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죠. 아니, 다 기계로 할 것 같으면은 무슨 재판이 자판기입니까? 야, 또 뭐야? 내 의견이 마음에 안 드는구나. 좋아. 또 있어. 그 수사 과정 말이지. 이걸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는 거야. 검찰 TV 이런 케이블 채널을 하나 만드는 거지. 그러면 가혹 행위를 하려고 해봐야 그거 되겠어? 시청자들이 다 보는데. 또 피의자도 그 재판정 가기 전에 텔레비전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억울할 일이 없는데 자살 그런 걸 하겠어? 아니, 그거는 좀 여러모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한 재판보다는 여론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피의 사실도 결국 공표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 이렇게 까다로워. 그럼 이건 어떨까? 카톡으로 수사받는 거야, 카톡으로. 검찰청사 안 나가도 되게끔. 절대 얼굴 대 얼굴로 수사 안 받는 거지. 수사 안 하는 거고. 검찰청사 나가서 조사받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수사받는다. 발언 기록은 그대로 남을 테고요. 검사는 따라서 더욱 신중해질 것이고요. 이니 그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구만. 동화은행으로부터 2억 받고 감옥 다녀온 일로 말이야. 당신은 경험이 많아서 좋겠어. 나야 재판만 해봤지 어디 뭐 수사받고 뭐 법정에 서봤어야지. 왜 그 옛날 얘기를 꺼내세요? 그 뇌물로 조사받을 때 검사들이 약 올리지 않던가? 아니,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하신 분이 고작 푼돈 2억 먹고 여기 오신 겁니까? 이렇게 질문받지 않았냐 이거야. 그 검사 시발 새끼였죠. 이 죽여버리지 않은 것만 해도 저 스스로는 그 성인군자라고 봐요. 검사들도 고민이 많지. 수사는 제대로 해야 하지. 인지상정으로 피의자는 범죄 사실을 감추려 하고, 뭐 예전처럼 고문을 할 수도 없고, 두꺼운 법전으로 머리를 내리칠 수도 없고, 폭언도 못하고. 검사도 상당히 고충이 많다고. 그래도 검사가 수사하다가 자살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자, 창님, 자살 방지 대책 뭐가 있을까요? 피의자가 검찰 조사받을 때 검사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매운맛 검사, 순한맛 검사, 단맛 검사 이렇게 해서
피의자에게 고르도록 하는 것이지요. 검사의 과거 수사 실적, 얼굴, 프로필. 앞으로 이 검사에게 조사받으면 점심 식사로 먹게 되는 메뉴들, 뭐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우병우 검사는 어떤 맛일까요? 뭐 당연히 단맛이지. 누나 혀의 단맛. 하지만 국민에게는 쓴맛. 우병우는 검사 교육을 잘못 받았지. 하여간 피의자들로부터 많이 선택된 검사는 평가 점수를 높이는 겁니다. 피의자가 좋아하는 검사는 혹시 피의자에게 휘둘리는 검사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만. 그러면 이건 어때? 수사할 때 사람이 죽으면 검사가 치명적인 감점을 받는 거야.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던 우병우, 홍만표도 나락으로 떨어지겠군요. 아이고, 그러면은 불가능할 일이겠구만. 그럼 하는 수 없지. 서울대 출신만 수사하게 하는 거야. 아니, 또 갑자기 서울대가 왜 나옵니까? 야, 너는 왜 서울대 이야기만 나오면 발끈하니? 그 창녕감님, 기왕 조사받는 거 피의자가 나온 학교 출신한테 수사받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서울대 출신 피의자가 있으면은 그 서울대 검사가 조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어대 출신 피의자는 외국어대 출신 검사한테 조사받겠구만.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아니 근데 강남대 출신은 어떻게 하지? 강남대에 법학과는 있어도 아니 그 학교 출신 검사가 몇이나 있겠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아니 그 학교 나오고도 검사합니까? 아니 그만하세요. 이건 뭐 기승전교네요. 기승전교. 모든 게 학교로 끝나요. 사회자, 들어간 돈이 얼마고 들어간 시간이 얼만데 모든 출신 학교가 다 동등할 수 있겠어? 서울대는 건들지 마라. 웬만하면 큰 코가 다치는 법이 있다. 야, 서울대 졸업장 없으면 우린 껍데기잖니. 네, 하여간 알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면서도 정의란 무엇인가? 네,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는 오늘입니다. 피박토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S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력 언론사에 다니는 S라고 합니다. 네, 유력 언론사가 어디냐고요? 네, 청와대에서 수구 부패 기득권 언론이라고 한 곳입니다. 네, 그렇게 긴 이름의 언론사도 있었군요. 수구 부패 기득권 언론. 예, 알겠습니다. 사연 계속 읽어보죠. 저는 최근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다 망해가는 회사 대우조선 해양으로부터 그 극진한 예우를 받았고 그 대가로 저의 친형님이 출세하고 저는 대우조선으로부터 해외 시찰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제가 소속된 언론사가 밑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병우 수석에게 미움만 사지 않았더라도 이게 어찌 문제가 됐겠습니까? 언론 탄압이면서 정치 보복이지만 이걸 대놓고 이야기하자니 우병우가 저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형국입니다. 이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맞설까요? 아니면 조용히 닥치고 돌아가는 추위를 지켜볼까요? 제 일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 염려됩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것도 아니고 언론인을 이렇게 조졌어야
어찌 민주공화국일 수 있겠습니까? S님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S님에게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어차피 그 언론사와 청와대 사이는 원래 좋은 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인데 요정 같은 데서 우병우 수석을 만나 당신은 낮에 민정수석, 나는 밤에 민정수석을 하겠다면서 비박들, 또 정권 비판 세력들, 즉 좌파들의 비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네? 그런 정보는 우병우가 더 많이 갖고 있다고요? 허튼 정보 줬다가 좆될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전두환도 12.12 이후에는 중앙정보부, 기무사를 장악하면서 대통령을 꿈꿀 수 있었다. 우병우 당신도 검찰, 국정원, 국세청을 꽉 잡고 있지 않느냐? 당신은 전두환, 나는 허문도의 길을 가겠다. 우병우 대통령 시대 꿈이 아니다. 같이 만들어 보자면서 대권 도전을 제안하는 겁니다. 네, 우병우를 전두환으로 함부로 비유했다가 내가 대머리냐 이 새끼야? 이런 역풍을 살 수 있다고요? 시발 새끼, 이도저도 안 되면 새끼야 그냥 가서 구속돼 이 새끼야. 에?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새끼의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똑같은 놈들끼리 싸우는 기막힌 세상을 한탄하며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담은 역이라는 양병집의 노래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뜨는 돛담배, 복잡하고 하리숭한 세상 위로 오늘도 헤드볼은 떠있건만 보수에게 잡혀온 잉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시퍼렇게 멍이 들은 태양, 시뻘겋게 물이 든 달빛,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복잡하고 하리숭한 세상 위로 오늘도 헤드볼은 떠있건만 대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눈물을 삼킨다. 한 주간 동안의 김용민 브리핑 시사풍자 콘텐츠를 엮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